네, 여러분들 스킵하면서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물질의 구성 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단원 마무리 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죠. 우선 이번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단원 제목은 물질의 구성이었고요. 어떤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들이었을까요? 크게 4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뭐였을까요? 첫째, 네, 원소였고요. 둘째, 원자. 셋째, 분자. 네 번째, 이온입니다. 특히 이온이 이제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씩 살펴보죠. 이제 원소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원소에서는 원소 표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표기한다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뭘 배웠죠? 불꽃 반응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를 모르는 물질이 있을 때 얘를 불을 붙여보면 나오는 색깔을 보고 어떤 원소가 들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제한 사항이 있었죠. 어떤 원소만 가능하죠? 금속 원소만 가능하죠. 그래서 원자의 중앙에 뭐가 있다?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학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간 나머지는 뭘로 되어 있죠? 네, 빈 공간이죠. 다음 분자입니다. 분자는 분자식을 이용을 해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자라는 것은 일단 원자와 원자들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원소 기호를 조합해서 표기하기로 하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곧 암기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이온입니다. 이온에서는 여러분들 이온이 어떤 것인지, 이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전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확인했죠? 예, 전기를 가해봤죠. 그죠? 그래서 전기를 가해보니까 마이너스를 띠는 이온들은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를 띠는 이온들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 관찰을 했습니다. 마지막 앙금 생성 반응이었어요. 특정한 양이온과 특정한 음이온은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결합을 하고요. 이 결합을 함에 따라 물에 넣어봤을 때 녹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게 이제 앙금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예, 다시 원소.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뭘까요? 예, 원자, 분자, 이온이겠죠. 원소 중에서 원소기호, 예, 수소 H, 나트륨 Na, 칼슘 Ca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탄소는 뭐였죠? 탄소 Ca였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Mg.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빈칸 뭘까요? Fe2래요. Fe 뭘까요? 철이죠. 그죠? 다음 물질을 기르는 기본 입자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원자이죠. 다음으로 분자입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이죠. 분자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표기를 해봤는데 산소 분자의 경우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를 어떻게 표기하면 좋을까요? O2 하고 표기를 하면 좋겠죠. 우측 하단에 숫자를 기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자는 우측 하단에 숫자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온은 어디다 써줘야 돼요? 우측 상단에 써줘야 되죠. 우측 상단에 써줘야 되죠. 네, 그래서 이온이 형성되는 방법과 그리고 전하를 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본 것, 그리고 앙금 반응을 이용해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온이 들은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받아 적는 친구들은 받아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건지,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필기를 해놓으셔야 여러분들의 뼈와 살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중에 자, 여기는 이제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탄산칼슘을 표기를 한 건데요. 옳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정지해놓고 잠깐 생각해보세요. 확인해봤나요? 자, 몇 번이 탄산칼슘일까요? 4번이 탄산칼슘이죠.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탄산칼슘은 말 그대로 탄산과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칼슘은 이렇게 Ca 하고 표기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탄산이 문제예요. 탄산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요. 탄산은 탄소와 산소 3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분자입니다. 이 분자와 칼슘이 결합해서 탄산칼슘이라는 또 다른 더 큰 분자를 만든 거죠.
분자 하나, 원자 하나 합쳐져서 더 큰 분자. 자, 이때 산소는 3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럼 산소가 3개 들어간 걸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 산소 밑에 우측 하단에 숫자 3 하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탄산칼슘을 표기를 할 때 O 뒤에 숫자 3을 크게 쓴 경우가 있어요. 이 숫자 3을 크게 쓰면 그거는 탄산칼슘이 아닙니다. 산소가 3개라는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러면 다음입니다. 탄산이온입니다. 탄산이온은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요게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탄산이온입니다. 탄산이온은 탄소 1개와 산소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하나로 무리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 무리를 하나의 분자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죠? 하나의 분자 자체로 이온이 됩니다. 탄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얘를 보통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원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이온이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분자를 하나 크게 하나를 쓰고요. 얘 전체가 2-를 가진다 라는 의미에서 얘를 다 쓰고 우측 상단에 이온을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도 숫자를 크게 쓰시면 오답. 이 5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지금 이거 보여줘야겠다. C5 네, 이렇게 많이 써요. 이거는 코발트예요. 다른 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와 산소가 조합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표기이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산소 분자와 산소의 원소 기호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산소 분자와 산소 원소 기호를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둘 중에 어떤 게 산소 분자죠? 네, 왼쪽이 산소 분자입니다. 오른쪽은요? 산소의 원소 기호입니다. 선생님, 뭐 이거 숫자 2밖에 차이가 없는데 뭔 차이예요? 네, 산소 분자는요, 산소가 2개 모여서 생기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2개 있어야만 산소 분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분자 개념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죠.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특징들이 발현이 되려면 산소 분자여야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산소 원자 1개만 떨렁 있는 이 산소의 경우에는 산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소의 특징들이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산소는 O로 표기하는 게 일단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숨을 쉴 때 사용하는 그 산소는 산소 분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산소를 분자식으로 표현할 때 O2로 쓰는 게 맞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다 풀어 두셨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다 푼 상태가 아니라면은 지금 문제를 풀고 와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자, 1번 시작을 해봅시다.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였네요. 그러면은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기억 봅시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맞나요? 맞는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네, 맞는 말이고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또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 다음,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예, 분자의 정의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 개의 물 분자는 수소 원소 2개와 산소 원소 3개로 이루어져 있다. 맞나요?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게 틀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틀렸을까요? 한 개의 물 분자는 수소 2개, 산소 1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단어가 틀렸냐? 원소라는 단어가 틀렸어요. 원소가 아니라 뭐라 써야 돼요? 지우고 원자라고 써야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염화나트륨은 불꽃 반응시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노란색 불꽃이 나타난다. 염화나트륨과 불꽃색이 같은 물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이 노란색은 염화나트륨에서 염소 때문이에요? 나트륨 때문이에요? 노란색이 나오는 이유는 금속 원소인 나트륨 때문이에요. 우리 실험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관찰을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나트륨이 들은 애들 어떤 애들 있어요? 디귿, 미음, 시옷이 있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겹치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같은 노란색이 나올 것이다. 나트륨이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저희 뭐 밥 먹을 때 나트륨 나오는데 그 나트륨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나트륨, 짭짤한 맛을 내는 그 나트륨은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이온화 시켰을 때 나는 맛이고요. 실제로 나트륨만 갖다 놓은, 나트륨만 만들어 놓은 그 덩어리는 금속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거 봤죠? 그죠? 은 이런 거 덩어리들 보면은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런 것처럼 나트륨도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덩어리예요. 예, 금속입니다. 참고로 물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쌤이 여기 영상을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이 I 모양 눌러서 들어가서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최근에는 금박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금원소로만 이루어진 순금 덩어리를 오랫동안 두드리면 0.001mm 두께의 얇은 금박을 만들 수 있다. 계속 두드리면 무한히 얇아질까? 라는 문제입니다. 네. 옛날에 여러분들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이렇게 네모 박스 딱 뜨면서 궁금증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거의 더 옛날 버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은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금박 가지고 실험을 했던 장면이 있어요. 아주 작은, 한 요 정도 사이즈의 아주 작은 금을 가지고 놓고 이거를 열심히 펼치면은 오토바이까지도 포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이었는데 실제로 포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금은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얇게 펴기가 좋아서 여러분들 치아 안에 썩었을 때 거기를 땜빵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최첨단 기능인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금을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는 걸 상상을 해보죠. 확대를 한번 해서 봅시다. 금을 들어가서 보면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알갱이들 뭐라고 부를까요? 금 원자라고 불러야겠죠. 금 원자가 모여서 금의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금 덩어리는 다시 확대해서 보면, 자, 열심히 두드려서 이렇게 폈어요. 그리고 원자 한 개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까지 아주 얇아졌습니다. 이거보다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보다 작게 만들기는 불가능하겠죠. 왜 불가능할까요? 왜냐면 이 원자 하나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정리하면 물질은 여러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는 크기를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물질을 원자보다 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대기 중에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아지며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고 심하면 폐기능을 저하한다. 자, 오존의 분자식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림 보고 풀라는 문제예요. 자, 오존을 이루는 원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뭐예요? 동그라미 산소를 의미하죠. O입니다. O. 산소의 원소 기호는 O이고요. 필요한 산소 원자의 개수 몇 개인 것 같아요? 3개죠. 맞아. 그럼 오존의 분자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5를 쓰고 우측 하단에 3 하고 써주면 오존의 분자식이 되겠죠. 다음 오존 분자와 산소 분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눠봅시다. 산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통점, 오존과 산소 공통점 뭐가 있나요? 둘 다 뭐가 들어있어요? 산소가 들어있어요. 네, 구성 원소가 산소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산소 분자는 산소 몇 개? 산소가 2개 들어있고요. 오존은 3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개수에 따라서 같은 구성 원소를 가졌을지라도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자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자식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6번입니다. 원소 또는 분자를 원소기호로 옳게 나타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네, 한번 확인해보죠. 은 Ag 맞나요? 맞죠. 황 S 맞나요? 맞고요. 수소 O 맞나요? 아니죠. 망가니즈 Mg. 망가니즈는 여러분들 나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Mg는 뭔지 알아요. 그죠? 맞나요? 아니죠. 메테인 CH4 맞고요. 질소 분자 N2 맞고요. 이 분자라는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질소 원자면 N이 맞아요. 다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2개다 라는 의미로 이산화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가 없죠? 네, 틀렸습니다.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HCl입니다. 알아서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틀린 것도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수소의 경우는 H였고요. 망가니즈는 Mn, 이산화탄소는 CO2, 염화수소는 HCl입니다. 참고로 염화수소는 물에 넣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산이 됩니다. 다음 7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칼륨 이온과 산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지금 쌤이 가와 나의 이온 표기를 해두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를 세어보면 돼요. 너무 쉽죠. 자, 가부터 해봅시다. 플러스 몇 개? 네, 원자에게는 플러스가 19개 있고요. 마이너스 몇 개? 세보세요. 지금 멈춰놓고 세보세요. 다 세봤나요? 몇 개죠? 전자가 18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의 개수가 많아요? 플러스가 많아요? 플러스가 더 많죠? 그래서 따라서 총전하량은 플러스가 한 개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은 보통 생략하기 때문에 표기를 할 때 이렇게 K 플러스 하고 우측 상단에 기록하죠. 나도 한번 해봅시다. 나의 원자핵에는 플러스가 8개 들어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지금 몇 개 있나요? 10개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전자가 많아요? 원자핵에 플러스가 많아요? 네, 전자가 더 많죠? 따라서 총전하량은 2 마이너스가 된다. 기록하실 때 O2 마이너스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 이 숫자랑 마이너스 위치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숫자가 먼저 와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시험에 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숫자 뒤에 쓰면은 전부 오답으로 처리할 겁니다. 자, 기억입니다. 가와 나는 전의 종류가 같나요? 네, 다르죠. 가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니은. 가는 칼륨 원자보다 전자가 한 개 적다. 전자가 한 개 적네요. 원래는 몇 개인데요? 19개이므로 원래는 중성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18개로 한 개가 적다라는 겁니다. 다음, 나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많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많나요? 많죠. 네, 맞습니다. 리을. 나는 산소 원자보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적다. 나는 산소 원자보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적다. 원자핵은 변할 수 있을까요? 원자핵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보통 이동을 하고요.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래요. 네, 다음 8번입니다. 우리 실험했던 거 영상으로 본 거예요. 질산칼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페트리 접시 가운데 파란색의 황산구리 수용액과 보라색의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각각 몇 방울 떨어뜨리고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색이 그림과 같이 이동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까닭을 쓰시오 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의 보라색은 플러스 극으로 황산구리의 수용액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온, 과망가니즈산 칼륨에 들어있는 이 이온은 플러스를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황산구리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 이온은 플러스를 띈다, 마이너스를 띈다, 플러스를 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을 살펴보면요, 황산구리는 Cu2 플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동한 걸 볼 수 있고요. 과망가니즈산 칼륨의 경우에는 MnO4 마이너스, 쓰기도 어려워요, 그죠? 이런 음이온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양극으로 끌리게 되는 거죠. 다음 9번입니다. 다음은 미지의 물질 A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 결과이다. A의 수용액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실험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A 수용액의 불꽃색을 관찰하였더니 주황색이 나타났다. 주황색 불꽃이 나타나는 원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칼슘이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이온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질산은과 결합을 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됐대요. 흰색 앙금을 은과 조합을 했을 때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온이 있습니다. 뭘까요? 염화이온입니다. 따라서 이 수용액은 염화칼슘 수용액이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칼슘 이온은 Ca2+, 염화이온은 Cl-라고 표기를 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염화리튬은 염소와 리튬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염화리튬을 불꽃 반응시키면 빨간색 불꽃이 나타난다. 리튬과 염소 중에 어떤 원소에 의해 빨간색이 나타나는 걸까요? 라는 실험을 설계를 해보는 거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답을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답은 사실 이거 암기한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얘를 내가 모르는, 염화리튬이 아니라 진짜 내가 모르는 어떤 X라는 물질이라고 할 때 그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것 때문에 불꽃색이 나오는지 테스트해보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둘 중에 뭔지 알아보죠. 테스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염화 리튬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실험을 했잖아요. 그 중에 염화 때문인지 리튬 때문인지 구분하고 싶다면 염소만 들어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 리튬만 들어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둘 중에 뭐 때문에 불꽃색이 나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A라는 물질은 염소만 들어있는 물질이고요. B라는 물질은 리튬만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시로 염화 나트륨과 질산 리튬을 준비를 했습니다. 염소와 리튬만 각각 들어있죠. A와 B를 비교하는 불꽃 반응 실험하면 되겠네요. 순서대로 나열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첫째, 염화이온 포함하고 리튬이온 포함하지 않는 물질 A를 준비하고 그다음 염화이온 포함하지 않고 리튬이온만 포함하는 물질 B를 준비를 해요. 두 개의 물질을 불꽃 반응을 일으켜보고요. 2번, A와 B의 불꽃색을 염화 리튬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서로 같은 게 원인이 되겠죠. 그 중에서 실제로 결과를 보면 B랑 색깔이 같아요. 그럼 염화 리튬의 불꽃색은 뭐 때문이다? 리튬만 들어있는 B랑 같았으니까 리튬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11번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의 전자 크기만큼 작아져서 원자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상상하며 글로 써보자. 네,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원자 어떻게 생긴지 아니?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느냐. 원자핵은 전자에 비해서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훨씬 크다 그랬고요. 주변에 전자가 있고 대부분의 공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셨다면 모두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원소를 발견을 했다고 해봅시다. 요즘엔 인공적으로 원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원소의 이름이 코리아늄이라고 해보죠. 얘를 원소기호로 표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 원소기호로 표기하는 표기 규칙을 알고 있냐라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해봅시다. 원소기호 만들기 규칙은 다음과 같았어요. 영문 표기 맨 앞 글자를 따서 대문자로 표기를 한다. 그러면 대문자 K라고 일단 써야겠네요. 그죠? 다음, 앞 글자가 겹치는 원소가 있는 경우 중간 글자 중 하나를 뒤에 소문자로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되는 애들이 어떤 게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죠.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K만 쓰는 경우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예, 칼륨과 겹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중간에 있는 소문자를 하나 갖다 써야겠네요. 뭐를 써볼까요? 코리아니까 코리 R 써보자 하면은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이미 있는 크립톤과 겹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합을 잘 하려면 요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KO, KE, KA 이런 애들은 아직 없는 원소입니다. 과학교사로서 쌤은 과학자이지만 과학자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된다면 새로운 원소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제 이름을 붙여주세요. 종윤이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희 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13번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나 온도가 높은 작은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이 짧은 시간에 땀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이온 음료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온 음료에 들어있는 이온의 종류와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까닭을 조사해보자. 네, 이온 음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염화이온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땀으로 배출되는 이온의 종류를 만들어서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염화이온 같은 것들이 우리 땀에서 많이 배출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이온 음료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땀으로 배출되는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온 음료는 우리는 땀을 마시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참고로 이온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몸에서 여러 가지 부위들로 신호를 보내요. 뭐 근육을 움직여라, 아니면 눈을 깜빡여라, 눈물을 흘려라, 생각을 해라, 여러 가지들 전기적인 신호들을 보낼 때 이온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이온이 모자라면은 땀을 흘려라, 근육을 움직여라,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해라 이런 정보들이 전달이 몸에 제때 안 되겠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다음 14번입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분광기로 관찰해야 된다. 간이 분광기 만드는 방법과 간이 분광기로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리튬과 스트론튬은 집에 없으니까 실험할 수가 없고요. 간이분광기는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간이분광기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간이분광기 만드는 방법 찾아보고 실제로 만들어 보세요. 형광등 같은 것만 관찰해봐도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입니다. 교과서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문제 미리 풀어보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그죠? 거기 있는 대다른 마무리 문제, 지금 방금 풀이했던 것들 풀고 채점한 거, 필기한 거 여러분들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놓은 친구들은 그냥 찍어서 내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할 거고요. 여태까지 단원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해야겠죠. 네, 오늘 그래서 대단원 마무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에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